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친구 3부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자,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요. 며칠째 잘 가두던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파란불이 켜지니까요. 굉장히 더 불안한 마음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주식 연애학개론 배우면서요. 나쁜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었는데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실망이 커지니까 그런 게 나쁜 남자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 후반에는 코스피 시장이 좀 회복을 해주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불안하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박친구에서는요. 수목금, 매주 수목금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진 종목이 과연 나쁜 남자인가 좋은 남자인가 생각해보고 싶으시다면요. 노란독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찬찬히 짚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우리 주하쌤부터 인사드려 봐야겠죠? 얼른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주하 반갑습니다. 뭔가 오늘 되게 오랜만인 느낌 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뭔가 네. 월요일에 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하루라도 쉬면은 뭔가 이렇게 방송을 뭔가 엄청 오래 쉰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오늘 벌써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하쌤이 월요일에 상한가요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 이제 주 초반에는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 높겠지만 주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장, 폭락장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에 대한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 그런 움직임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상한가, 하한가 종목들 보면요. 굉장히 그 상한가 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략 살펴봐도 10종목이 넘는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오늘 특히나 그 러시아 쪽에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 왜냐, 일상 2상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거니와 하반기에 이렇게 백신을 만약에 시판을 하더라도 일단 신뢰도적인 측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초다라는 그 이제 뭐랄까요? 타이틀에 너무 치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그럼 이제 백신 관련주 끝난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 종목들이 이제 임상 1상, 2상 진행되고 3상까지 또 빠르게 넘어간 국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의 현황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이제 백신 개발이 나왔다, 백신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면요. 옵션 만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런 제약 섹터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월봉상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월봉상의 주하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앵커님. 네, 쌍봉 패턴 여기 보이시죠? 전고점 구간까지 제약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고 또 8월 달에 첨생법 시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있기 때문에 제약 섹터가 이대로 빠지기보다는 변동성을 주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쌍봉 구간까지 올라왔으니까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약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빠졌는데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좀 변동성을 좀 예상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하쌤이 이제 이평선 강의하면서 이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단기 이평선과 그다음에 이제 중기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 구간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익 실현 이제 하는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까지는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제약 섹터가 코스닥과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 섹터가 마이너스 2.6%대 정도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비슷한 움직임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제 시장에 있는 1,500여 종목들, 개별 종목군들과 그 외 이제 제약 종목들이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왔고 오늘 이제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요. 일분봉상에 아침 장 초반에는 강하게 내려갔었으나 V자 반등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횡보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아침 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주가가 좀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합권입니다. 오리평선 잘 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또 상승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업종 쪽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업종 쪽이 지금 좀 강하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의 추이보다는 현대차의 추이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시장이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제가 삼성전자를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었던 게 현대차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보시면은 월봉 흐름에서 35% 가까이 강세 흐름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흐름을 뻗어나가면은 코스피 쪽에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 옵션 만기일 아세요? 옵션 만기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사실 주린이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래 왜 변동성이 커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하는 시장은 현물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되겠지만 현물 시장과 또 반대되는 개념이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아니에요. 네, 그 미래 이제 시점에서 이게 주가가 오를 것이다, 지수가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 시점에 대해서 배팅을 하는 것을 이제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이제 정해진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에 권리를 사고 파는 게 이제 옵션 만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3월물, 6월물, 그리고 뭐 9월물, 12월물 이렇게 있고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매주 두 번째 목요일에 매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선물과 옵션이 같이 있는 그 화요일, 그 둘째 주에 목요일 그 주간에는 변동성이 강해져요. 사실 옵션 만기일 기간보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그 기간이 조금 더 변동성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리플 커칭데이라고 해서 내마녀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동성이 나오긴 하지만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옵션 만기일 변동성이 강하겠구나. 그럼 당일 변동성이 강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린이 분들도 계신데요. 보통은 이제 당일 변동성보다도 전후로 해서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는 변동성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내일 옵션 만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의 이제 그런 욕구가 제가 좀 강해질 수 있다고 봤었죠. 그리고 이제 15일 날 미중 이제 고위급 회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 진행 동태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횡보나 보합권 장세로 가는지 내지는 제약 섹터가 다시 한번 첨생법 이슈로 상승세로 전환돼서 코스닥 증시를 이끌어갈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봐봐야 하는 관망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까지는 변동성이 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왜냐면은 15일이 원래 광복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 공휴일이 또 월요일에 17일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증시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월요일까지. 그럼 3일 정도 연휴란 말이죠. 보통 연휴를 앞두고 나면은 당연히 주말 동안에 내지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보수적으로 좀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는 불확실성 요인, 거기다가 이제 대체 공휴일까지 겸해서 증시가 차익 실현 욕구가 이번 주는 커지는 구간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화쌤이 계속해서 이제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그렇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을 해나가시라는 말씀도 계속 덧붙여서 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감안하면서 증시를 바라봐야 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하락, 폭락이라고 전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시 바라보실 때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나오는 거구나라고서 감안하시면서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화쌤한테 들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장중에 참 파란불들이 계속 켜지니까 뭔가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게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또 연휴까지 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합니다. 지지난주까지 배워봤던 주식 연애학기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지 상태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에 노란색 메신저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다시 한번 누르시고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1004라고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도 1004번 1004로 걸려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계셨던 방, 주식와이프 방에서도 종목 상담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와 왔습니다. 지금 또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노란톡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2,000명 돌파하시면 저희 스페셜 강의 준비를 해주신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고 같이 공부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화 상담 주화님이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게 주화쌤의 굉장한 팬이신 것 같습니다. 주화쌤 너무 주화요. 센스 있으신 것 같아요. SAMT라는 종목 보내주셨는데 2,200원에 20% 비중인데 꾸준한 매집 어떻게 보시나요?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한 문장에 주화를 몇 번을 붙여주시는 건지 진짜 찐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주화쌤 상담 도와주세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다른 이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는 있다. 그래서 매매하신 거는 다른 분들 막 고점에 사시고 하시는데 현재 구간에 사신 건 저는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기업이 전기 전자제품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부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같은 부분들이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SAMT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인 실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이 뭔가 움직일 만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라서 보니까 이제 꾸준한 매집, 저도 매집할래요. 같이 세력 들고 매집할래요.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주가가 저점을 들어 올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61선 구간,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를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20%니까 2,100원을 이탈하면은 그 구간을 좀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상승 추세지만 2,100원이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2,050원에서 2,100원 이탈하면은 차라리 이제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 흐름 보니까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강하게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거든요. 이전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모멘텀이 없으면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짧은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단기성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2,100원에서 2,050원 구간에
구간에서 그냥 손절하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변동성 감안하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보려고 들어갔어요 하신다면은 변동성 구간 감안하시고 일단 2,100원 구간, 2,050원에서 2,100원 구간에서는 꼭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올해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좋거든요. 차를 떨어질 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 가지고 있는데 종목 더 떨어졌을 때 또 추가 매수하신다면은 비중이 40%가 돼버리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뭐 이슈가 있거나 뭐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은 아닌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온다면은 월봉상 매물대가 2,4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해도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진 거는 월봉상 볼 수 있는 흐름이긴 해요. 왜냐하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세력들도 왜 이 구간을 돌파를 안 시켰을까요?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강한 이 기업의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인맥 관련 이슈라든지 내지는 그만한 뭐 삼성전자와 같이 뭐 협업을 해서 뭘 한다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지만 2,4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2,4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어쌤은 장기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종목이 별로일 수 있겠다. 그냥 정말 연애를 하더라도 평범하게 그냥 무난하게 이 남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약간 좀 결혼하기도 좀 그런 애매한. 정말 애매한 거죠. 네.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해하기 쉽죠? 네네. 그래서 보다 좀 더 내가 결혼을 하려면 좀 뭔가 확실한 뭔가 비전이라든지 그렇죠. 재무라든지 자산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장기적인 이제 미래를 보면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면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좀 더 잘 따져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네, 꾸준한 매집이 어떻겠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뭐 하나라도 확실해야 가져가기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하쌤이요 정말 주식을 우리 연애에 빗대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이 종목이 내가 끝까지 갈 종목인가 아니면 잠깐 연애만 하고 지나칠 종목인지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보시고 같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번에 올려주신 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필명도 허즈밴드님이 보내주셨는데 와이프님 BH랑 이혼해야 할까요? 24,900원에 비중 55%입니다. 이젠 물 탈 돈도 없어요 이러시는데 55%인 걸 보니까 물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이혼해야 될까요, 주하쌤? 허즈밴드 필명 바꾸셔야겠네. 뭘로 바꿀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잘못하셨어요. 지금 네. 결혼을 잘못하셨어요. 이 종목이랑 어떻게 보면은 이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왜? 내가 너무 무리했거든. 그렇죠. 집을 사느라 네. 돈을 무리해서 끌어다가 그 집을 산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경매에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는 지금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해하기 쉽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비유 너무 찰떡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BH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한번 떴어요. 주하쌤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강의해드렸는데 네. 이 허즈밴드 분도 지금 다시 복습하셔야겠네. 주하쌤이 이제 지난달에 1강부터 8강까지 주식 연애학개론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종목 들어갈 때 주하쌤 강의 한 번이라도 복습하고 들어가세요. 물탈 돈도 없으면은 전쟁터에서 지금 총알 없이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라도 내어주고 그 다음을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내가 총알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알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행히 지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10% 내외니까 지금 여기서 반매도 하시면 어차피 마이너스 5%만 확정 손실 짚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A가 낫냐, B가 낫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학자의 그런 데카르트인가요? 샤를르트였나요? 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멋진 말 모르겠어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베스트 사이의 초이스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철학자가 있는데 이게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가설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가장 나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택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마이너스 5% 정도를 확정 손실을 짚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서 그 다음을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리스크를 안고 마이너스 30%, 40% 내지는 기간적인 그런 기회비용을 소모하면서 갈 것인지 그런 이제 기회비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A가 낫냐, B가 낫냐 그런 이제 선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자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변동성도 주는 구간이라서 사실 지금이 이제 변동성 장세이긴 한데 변동성 장세와 하락장 전환도 한 끗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뭐 하락장, 폭락장 미리 올 거라고 전부 그 100% 예측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세에 그때그때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화쌤이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증시 올라갈 때마다 현금 확보하셔라, 현금 확보하셔라 이랬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요. 19,500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19,500원.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24,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자, 24,000원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19,5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치면 마이너스 18%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간까지 내가 감안을 해서 갈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운 좋게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면 정말 이거는 조상신이 도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주식에서는 불확실성이 더 크다 보니까 올라갈 가능성보다 사실상 내려갈 때 내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5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밀렸다 갈 가능성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라가는 건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장비주보다는 자동차 섹터가 지금 코스피 섹터를 이끌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 단기 구간으로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예요. 여기서 만약에 61선까지 깨면은 제가 말씀드린 19,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비중 축소하는 게 마이너스 5% 정도를 확정 손실을 짚고 반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명심하시고 내일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계속 변동성 줄 가능성이 높아서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보유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화쌤과 함께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데드크로스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다면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해나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다음 종목 볼게요. 곰탱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식와이프님, 램테크놀로지 7,900원에 10%입니다. 2달째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2달 정도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제 주식 매매하면서 조급해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주식 매매라는 게 원래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일단은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좋은데 램테크놀로지가 빠지지 않고 현재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내가 발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기회를 주는 걸로도 우리가 해석하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주식 매매라는 게 내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되게 나쁜 종목처럼 보이다가도 또 되게 좋은 종목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장비 섹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그래도 이 종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램테크놀로지가 그 국산화 관련주, 그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 수출 제재를 하게 되면서 램테크놀로지 쪽에서 이제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장비주 중에서는 그래도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도 들어오고 흐름이 이제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목이 2020년도만 봤을 때 2,900원에서 지금 7,800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거의 100%는 넘게 올라간 거예요. 200%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골든 크로스 그것만 알았어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진짜. 근데 지금 이미 200% 가까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 떨어진 게 사실 용한 거예요, 종목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천운일 수도 있고 주하쌤이 하도 비중적인 부분들 조심하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는 추세는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수급선, 생명선 구간. 2달 기다렸다고 내가 본전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 매매는 네네. 생각보다 더 냉철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7,450원. 이 구간이 세력선 수급선입니다. 세력선 수급선을 돌파를 하면 강세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주하쌤이 1강부터 8강까지 지난달에 강의해놨고 우리 시청자분들 주하쌤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오늘 들어오세요. 주하쌤이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제가 해드리는 이런 종목 상담 내용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귀에도 박히게 될 거고 실전 매매에서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주하쌤이 이번 달 특강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픈 채팅방에 2,000분 넘으면 특별 강의 제가 월말에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하시고요. 공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자료도 올려드릴 거고 장중에도 브리핑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시는 방으로 오픈 채팅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어서 램테크놀로지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주하쌤이 하지 말아야 하는 패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쌍봉 패턴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보여요. 헤드앤숄더 만들어주고서 주가가 밀렸죠. 거기에다가 도지형 캔들이 고가권에서 나오니까 최고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렸다가 다시 어깨권 구간 매물대까지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모멘텀이 더 들어와야지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의 쌍봉 구간까지 목표가를 상향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 봐야 이제 한 10,000원 전후 구간까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다시 이제 밀리면은 최소 못해도 6,800원 정도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변동성 증시니까 주가가 밀리면 기본적으로 6,8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하쌤이 말씀드린 7,450원 이탈하면 후퇴했다가 다시 이제 증시가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 걸 보면서 재접근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시고 목표 주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목표 주가는 이제 10,000원 전후 구간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현재 구간이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들어와줘야지만 강력하게 지금 2달 내내 쌓여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발을 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자, 종목 하나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기존의 대박친구 주식 와이프 방입니다. 성공님이 보내주셨는데
주하님, 다스코 6,200원에 10%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대응을 못했습니다. 진단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좀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면 몇 개월 동안 또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다스코 제가 이걸 보고서 이제 생각났던 게 있어요. 네. 다스코가 2018년인가 그때 대북 관련주로 한번 엮이고 나서 조용히 그냥 뭐랄까요, 짜게 식어간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들어왔을 때 그냥 단기적으로 싹 들어갔다가 네. 살짝 발 빼야 돼요. 어.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 야심한 시간에 그냥 진짜 하룻밤용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네. 네. 1박 2일 매매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느낌인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금 네. 너무 야심한 시각이어가지고 네, 지금 투자 경고가 지금 또 뜨는데. 밑에 하단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 이제 매매하실 때 좋은 이슈가 있는 또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인 그런 종목들로 단기 매매를 하시면 좋은데 갑자기 이제 수급이 붙는다고 해서 이유 없이 따라 붙었다면 그냥 또 그 이유 없이 원칙에 따라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보니까 6,000원대에서 물리신 게 4월 무렵이에요. 사실 이때 저도 왜 이 종목이 수급이 붙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 이유 없는 수급인 거예요. 오. 이런 종목들을 또 이제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이 올라갈 것처럼 수급을 살짝 띄웠는데 결국에 내려왔다. 지난번에도 2019년도에도 이때 거래량 들어왔었는데 제가 거래량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랬죠. 거래량을 그냥 그날 거래가 많이 된 거예요. 네. 매수세가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꺾기 시작해서 데드크로스, 예, 지금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이건 중기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지금 두 번 뜨면은 아, 내가 이거 몇 달 또 걸리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당장에 회복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종목은 4,600원 깨면 그냥 나오시는 게 낫거든요. 4,600원 깨면 일단은 지금 4,830원이니까 보유는 하시되 4,600원 구간이 지금 좀 지지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까지 이탈한다? 그러면 주가 더 내려갑니다. 지금 모멘텀이 없어요. 반등을 준다면 진짜 반등을 잘 줄 경우 5,700원에서 800원 이 정도까지 이제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은 모멘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 기업이 당장 이제 재무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재무 상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고만고만한 녀석들은 이슈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럼 이제 대북 관련 이슈를 보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북한 관련해서 대북 제재 좀 풀어주겠다, 경제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걸 정치적으로 이제 이슈를 쓰면 붙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멘텀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증시가 지금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증시가 여기서 폭락 나오면 더 누르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종목을 더 이상 가져가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손실률이 좀 꽤 크실 텐데 눈물을 머금고라도 4,600원 이탈하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다스코라는 종목은 4,600원 선 의미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리면서 반등, 만약에 운 좋게 반등이 나와서 5,600~700원 오면은 그냥 그럴 때는 손실을 줄이면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 없이 거래량이 오르면 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노란색 메신저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다시 한번 누르시고 상단의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1004라고 입력하시고요. 참여 코드도 1004번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까지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존의 주식와이프님 방과 그리고 주식와이프 1004 이 두 방을 합쳐서 2,000분 되면 주다쌤이 우리 특별 강의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지금 종목 상담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 강의 자료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받아가시고 공부까지 하셔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을 보기가 마음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고민이 됩니다. 이거 볼까요? 썸 탈까요님, 아름다운 주아쌤, 예쁜 수정앵커님 고민입니다. 결혼해야 할까요? 졸혼해야 할까요? 녹십자 홀딩스 매수가 31,100원, 비중은 20%인데요. 대응 방법 좀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녹십자 홀딩스 비중 20%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썸 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 사실 이제 지주사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녹십자 홀딩스 최근에 이 홀딩스 보니까 요즘에 그 분할돼서 상장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네.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 대덕전자, 대덕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인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적 분할할 경우에는 이제 지주사랑 사업부서랑 분리를 시킨다. 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영을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그 뿌리가 되는 네. 그런 이제 기업이 홀딩스입니다. 지주사. 그리고 이제 사업 부서는 말 그대로 진짜 밖에 그라운드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부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홀딩스보다는 돈 벌어오는 부서가 그러겠네요. 훨씬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라고 하면 네. 그냥 녹십자 자체가 더 주가가 그쵸? 잘 간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건가요? 녹십자가 엄청 올라간 오, 거예요. 네네. 예, 보시면은 지금 31만 원까지. 맞아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주린이분들 공부하셔야겠죠. 네네. 모르면은 그냥 홀딩스 그냥 같은 시리즈니까 좋겠구나 하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 뭐 녹십자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어떤 게 핵심적인 사업 부서냐,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오는 기업이 어디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상. 그러네요. 네. 그래서 홀딩스를 뭐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매수를 할 때도 선호하는 이제 기업이 홀딩스보다는 사업부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성그룹도 삼성물산이 지주사잖아요. 네. 근데 삼성물산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게요. 네, 그런 오, 관점에서 보시는 게 네네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녹십자 쪽에서 백신 개발을 국립보건연구원 쪽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셀트리온 이제 종목군들보다 녹십자 종목군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주가가 천정형, 원형 천정형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곡선 그리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주가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치료제와 진단키트 상용화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갔었던 거였거든요. 인체 임상 7월 달에 진행한다라고 해서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치료제보다 백신이 나와야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 자체가 첨생법의 이제 수혜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은 꺾이는데 녹십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매를 하실 때 좀 대형 종목들, 흐름들 계속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녹십자 흐름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녹십자가 이전에 2015년도 때도 제약바이오 강세, 그리고 2018년도도 제약바이오 강세, 이때 쌍봉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구간을 지금 대량 거래량 영망치캔들 공식 알려드렸죠. 네. 요거 이제 들어오면서 한 번 완전히 더 돌파했네요. 강하게 돌파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5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요 구간을 돌파를 했으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려는 힘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이제 그 사업부서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지주사에도 돈이 넘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녹십자 홀딩스가 얘가 이제 완전히 뭐 주가 꺾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까 비중이 20%였나?
좀 비중이 좀 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적인 부분들만 좀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매매하셨기 때문에 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아래에서 잡았다면 썸이 아니라 결혼을 하셔도 될 뻔했는데 정말 그 필명답게 썸만 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꺾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네네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1선 구간이 지금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주아쌤 강의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보니까 이전에 저항 계속 저항 줬던 구간인데 지지 구간으로 발현되는 저지선 구간이 되는지 봐야 돼요. 어떤 구간? 27,500원에서 27,800원. 그래서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탈하면 비중만 축소하세요. 비중만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진행하시고 지금 저 월봉 추세는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판 불꽃을 첨생법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은 최대 4만 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2017년도, 18년도까지의 구간이거든요. 근데 아까 녹십자 보시면 2015년도, 17년도 구간 돌파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녹십자 홀딩스는 이전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거기다 첨생법이 시행되면 임상 이상이 이제 통과되면은 약이 시판이 된다는 거니까 실질적인 그 상용화가 앞당겨지면서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기대감이 홀딩스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서 녹십자 흐름을 같이 계속 동행하면서 보시면 4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짜 썸만 탈 게 아니라 정말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공부를 해서 좀 변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홀딩스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저희 진행하고 있는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 참여 코드도 1004번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주식과 결혼한 주식 연애학개론 이 자료 1강부터 8강까지 올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만 받고 그냥 나가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2,000분, 양방 포함해서 2,000분이 돌파하면 주아쌤이 스페셜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복습하고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기 위해서요. 방에 계속 남아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또 종목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신 주아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퐁당님, DKT 24,100원에 10% 가지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기업은 좋은 것 같아서 산 건데 이혼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아쌤. 이 종목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혼하셔야 돼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이혼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DKT가 52주 신고가 치면서 계속 갔었거든요. 네. 그리고 퀄컴의 안테나 케이블 승인 이슈 나오면서 계속해서 5G 부품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 5주선 지지하고 있으면 보유인데요.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 이탈하면은 제가 원칙적으로라도 비중 축소하거나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 추세 깨면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24,000원에서 지금 21,000원이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15% 정도 이상 손실 중이실 텐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적산병이 있고 흑산병이 있어요. 적산병은 양봉으로 세 개가 땅 올라가면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차트 보니까 보이시죠? 흑산병이에요. 흑산병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등갈비 캔들, 이거 주아쌤 강의했잖아요. 네네네, 등갈비 캔들. 위아래 볼이 달려있으면 등갈비 캔들 나오면 대량 거래량 터지고 이러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 지금 데드크로스에다가 이제 흑산병.
이제 앞으로 주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랑 진짜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할 거 아니면 이혼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애 없을 때 이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 출발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아쌤이 뭐 이혼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짝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열심히 찾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시다면요. 다른 전략까지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 정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일제약 33,200원에 10% 자꾸 떨어져서 그냥 손절할까 싶은데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꾸 떨어진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고. 네. 연달아서 지금 이혼 사례가 지금 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우리나라 이혼율이 또 그렇게 높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늘고 그래야지 네. 이제 앞으로 많이 나라가 발전할 텐데 지금 우리 주식도 지금 이혼율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큰일입니다, 지금. 신일제약이 여기서 이제 조정받으면 주가가 18,000원 구간까지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18,000원. 크게 떨어질 수 있군요. 네, 18,000원에서 16,000원 구간까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 정말 미우나 고우나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남편이 있고 빨리 이혼해서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재혼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신혼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나오세요. 아직 초기입니다. 예, 초기일 때 빨리 도망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그냥 진짜 소갈이 하면서 가져갈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빨리 그냥 나오시는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종목을 대응을 해나가려면은 정말 운 좋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그건 진짜 운 좋게 세력들이 진짜 무지막지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영혼까지 쏙 빼놓은 다음에 올리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올라가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원칙을 지키는 게 사실상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더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보자면 차라리 그냥 아싸리 이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주아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짝꿍 종목들 매주 금요일마다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재혼도 도와드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혼했다고 상심해하지 마시고 이혼을 하면 또 다른 출발이 있습니다. 네, 요새는 이혼율도 높은 만큼 또 재혼율도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종목들 조론할 때까지 주아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아쌤의 보살핌 속에서 이제 오픈 채팅방 계시면 계속해서 AS도 도와드리고 전략도 세워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나가지 마시고 짝꿍 종목에 대한 전략들 수익 날 때까지 계속 도와드리니까요. 들어와서 공부 좀 하세요, 정말. 네, 그리고 1강부터 8강까지 주아쌤이 지난달 강의해드린 내용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기만 하시더라도 천사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주아쌤이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말 동안 다시 이제 공부하시고 짝꿍 종목으로 재혼까지 알차게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오픈 채팅방에요. 거의 뭐 결혼정보 회사 직원이다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고 하룻밤용으로 어떻게 안 되겠냐라고 종목 보내주신 분도 계셔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목 상담은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지만요. 내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담 받지 못하셨더라도요.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자료로 공부해 보시고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를 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마저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칫하면 지뢰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땅, 음봉으로 떨어지는 종목들도 속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미리미리 스탑로스 오늘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자동 감시 기능 이용해서 내가 수익 중인 종목들은 빠르게 좀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라든지 뭐 그런 호텔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그동안 또 안 올라갔었던 개별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동성 증시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증시 감안하시면서 대비해 나가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인 만큼 여러분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100번은 재원해야 될 듯 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열띠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스마트폰에 노란색 메신저 다들 알고 계시는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그 메신저입니다. 거기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다시 한번 누르시고 검색창에 주식와이프 1004 그리고 참여 코드도 1004번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보내드리는 자료 공부해 보시고 스페셜 강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금요일에 짝꿍 종목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내일도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